정말 소름 돋습니다. 부산북갑 재보궐선거의 한동훈과 박민식의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단일화 찬성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힘 내부에서 충격적인 엇박자가 감지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어제 SBS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나왔는데 소개를 좀 한번 해주세요, 제발. 예, SBS가 이제 입수스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부산 북구 주민 대상으로 했는데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38%, 오, 국민의힘 오. 박민식 26%, 오. 무소속 한동훈 21% 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야, 그나마 숨이 좀 쉬어진다. 예. 근데 이 지역구는요,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지역구입니다. 네. 하나는 단일화 이슈가 있고요. 단일화 이슈. 하나는 해당 행위 이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다 커, 엄청 네. 커. 웃을 일이 아니야. 네. 먼저 단일화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일화가 이제 이슈니까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 39%, 반대 34%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렇죠. 거죠. 전체 결과니까 사실 이런 이거는 것은 의미가 없어. 없습니다. 이거 의미 없어.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제 여론이 그렇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지금 네.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보수 진영 단일화 찬반에 대해서 찬성 64%, 반대 23%, 모론 무응답 13%인데 이게 보면 찬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네. 높긴 한데 네. 찬성이 아닌 비율이 이 정도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실 대개 보면 어느 진영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뭐 70%, 80%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이제 진영에 있는 인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쳐야 된다는 데 공감도는 사실 대대로 탄탄하게 이제 넓어져 온 것인데 여기 지금 보면 최근에 이런 경향들이 강화되긴 했는데 특히 부산 북구갑에서 64% 이외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반대가 23%밖에 안 되니까 적은 것 같지만 모른 무응답 13% 있는데 이분들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거든요. 강한 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달갑지 이분들도 않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36%가 지금 반대하거나 아니면 찬성하지 않는 것인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굉장히 소심파라고 한다면 산술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서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양자대결 한번 보시면은 그래프가 준비됐나요? 자, 양자 대결. 와, 이거 정말 그림 보시게 아름답다. 되면 보수 후보를 박민식 후보를 가정해서 물었을 때 하정우 46, 박민식 36이 나왔어요. 36이 사실은 이제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두 명의 후보들 있잖아요. 네. 지지율 합한 거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 후보를 한동훈 후보로 바꿨을 때 어떻게 돼? 보십시오. 제발. 예. 코스피 그래프보다 더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특히 이제 여기서 뭐냐면 한동훈 후보로 됐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안 가네. 안 가는 부분들이 이게 지표상 확인되는 안 거예요. 가네. 한동훈은 못 찍는다 이거야. 정말 현명한 국민의힘 지지층들. 이게 이제 와. 아마도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을 텐데 하루 전 조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말씀 나누셨겠지만 네. 정당명을 안 하면서 네, 정당명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프로필만 됐는데 근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고 한 거예요. 거기는 국민의힘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인 보수에서는 줄 알고, 네. 지역에서도 그 정당의 인물들이 아주 명확하게 다 아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 국민의힘이라는 브랜드로 그냥 찍는 거니까 그렇지. 거기에 확 올라간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정당명과 이름만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속 한동훈으로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단일화가 필요하냐, 뭐 단일화가 될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박민식으로 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으로 단일화가 될 거냐 그 얘기예요 결국. 박민식도 그러잖아요. 나로 단일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부산에서 저 여론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저희 한동훈을 우리 후보로 해서 한다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하신 것 같고. 근데 그 호응도가 높지 않다.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 정서라는 데가 여기가 이제 제2의 도시이고 대한민국의 제1의 항구 도시라는 일종의 자부심이 있는데 그렇죠. 서울 사람이 뜬금없이 내려와가지고 국힘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부산에서 내가 당선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조금 자존심 상하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 이제 건방지게 네가 여기 와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막 대구도 간 보고 왔다 갔다 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간 봤잖아. 네. 그 부산 분들의 정서에 뭔가 안 맞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동훈이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다행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의 지지율을 보고 방금 우리 최욱 MC님 좋아하셨잖아요. 네. 정확하게 장동혁 지도부에서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좋아. 야 좋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의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것에 있어서 원인이 뭔가라고 봤을 때 물론 당연히 한동훈이 부산에서 뭐 안 먹히는 것도 있지만 네.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이 부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당권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그 지방선거에서 지더라도 내가 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의지가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 들어오면은 그럼 골치 그 아프지. 꿈이 무산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하정우가 되는 것보다 한동훈이 되는 것이 더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당선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부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지지율이 잘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북구갑 단일화 이슈 하나 우리가 해결했고 네. 이제 또 해당행위 이슈가 있습니다. 해당행위.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할 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응원을 딱 하러 간 거야. 이렇게. 야. 부산까지 가서. 부산까지 간 거야. 네. 그래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격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징계 운운하는데요. 그거를 소개해 주시죠. 한지아 의원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윤리위를 통해 징계를 하겠다. 어디 국힘 소속이 무소속을 응원하러 가. 그렇죠. 이 완전히 치열한 경쟁 관계인데 예. 징계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님께서 또 한 말씀 하셨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당의 공천을 받아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의 원칙과 기준이 있고 그 원칙과 기준을 원칙주의자. 세워야만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저렇게 차분하고 단호한지. 난 진짜 장동혁이 30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국힘 대표는 정말. 우리 선거 무슨 5개가 목표라고요? 하나도 안 돼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할 거야. 네. 한동훈의 몰락에 가장 환호하는 건 다름 아닌 국힘 지도부인 것 같은데요. 동반 몰락을 피하려는 비열한 행동과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기득권의 민낯.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보수의 품격입니까? 저들의 추악한 밥그릇 싸움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시민의 눈이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실의 목소리,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